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오제입니다. 요즘 식물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 상황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해서 집 안에 나 말고도 뭔가 생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키우는데 에너지나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그러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도 된다고 하고 초록 에너지를 뿜는 식물은 어떨까, 이렇게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식물을 데리고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좀 소심했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작년 이맘때 딱 제가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식물을 반려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식물을 데리고 온 건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궁금증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다시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즐겁게 식물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식물과 함께 지낸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초보 집사지만 그래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식물 집사를 꿈꾸는 당신께 초보 집사 가이드라는 이름을 달고 시리즈로 업로드될 계획이고요. 이번 영상이 첫 영상이고 앞으로는 다양한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를 두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 다루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가 꾸려지고 나면 가드너들이 모두가 기다리는 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로 주변의 화원이나 꽃집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곳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려할 식물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식물 집사 생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물 집사가 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가요? 시간이 없다. 식물들을 관리해줄. 근데 그건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납니다. 다른 곳에 쓰던 시간을 떼어서 이곳에 더 많이 쓰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식물을 잘 모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모르면 공부를 하면 되죠. 어떤 분야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분야를 잘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여행 같은 걸 갈 때 길게 집을 비우게 되면 이 식물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참 곤란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찾아보면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히려 굉장히 고민하게 했던 것, 망설이게 했던 거는 지난 저의 식물에 대한 실패의 기억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저 식물 키워요 라고 주변에 말을 하면 무리 중에 꼭 한 명은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신기하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한테 왔던 모든 식물들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예뻐서 귀여워서 데리고 왔던 조그만한 화분들, 아니면 기념품으로 받았던 것들, 주변에 선물 받았던 것들, 그런 모든 화분들을 다 죽여서 제 손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띄엄띄엄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식물들이 왜 죽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나는 식물을 죽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식물이 예뻐 보이고 이 식물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 때도 어차피 죽일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까 차마 식물을 덥석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거쳐간 식물들이 왜 다 죽었는지. 여러분들은 식물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나무, 풀, 꽃, 이런 아이들이 먼저 떠오르지 선인장 같은 애들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죽여왔던 많은 아이들이 약간 선인장 같은 아이들 아니었나요? 뭔가 풀처럼 잎이 얇고 살랑살랑 흔들리고 줄기가 길쭉길쭉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단단하고 통통하고 구부러뜨리면 톡 하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아이들. 실제로 선인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선인장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다육식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인장, 다육식물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잎, 줄기, 뿌리, 이런 자기의 몸 일부에 물을 굉장히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단단한 게 모두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건조에는 굉장히 강한 동시에 지나친 물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저희가 선인장, 다육이들을 데리고 올 때 항상 같이 듣는 말이 있죠. 바로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히 2주에 한 번씩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냐? 다육이가 죽습니다. 선인장이 썩어 비틀어져요. 저도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식물들은 건조에 강한 동시에 햇빛이랑 바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물들 데리고 오면 보통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귀엽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몇천 원 주고 굉장히 쉽게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환경에 놓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곳에 장식품처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을 2주에 한 번씩 부어주는데 스스로 다 소비하지 못하면 뭐 햇빛에 날려보내거나 바람에 증발시키거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뿌리부터 썩어갑니다. 그리고 뿌리부터 썩으면 당연히 잎에도 이상 증세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잎의 이상 증세를 보고 얘가 상태가 이상하네? 그러고 물을 더 열심히 줘요. 더 이 식물을 잃고 싶지 않은 분들은 심지어 영양제를 꽂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이 굉장히 건강했을 때만 이 화학 성분을 견딜 수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막 땅 파고 관 짜고 그 위에 흙까지 덮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보 집사들에게 다육이, 선인장이 정말 적합하지 않는 식물종이라고 생각해요. 몰랐으니까 죽였지, 이제는 아니까 물 적게 줄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 초록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장면이 뭐예요? 저는 물을 이렇게 화분에 쫄쫄쫄 따라주는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인장이랑 다육이는 그렇게 원하시는 만큼 자주 많이 물을 줄 수 없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정은 선인장이랑 다육이는 성장이 굉장히 느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다육이, 선인장의 사이즈가 요만한 포트에 담겨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작으니까 공간에 대한 부담이나 가격적인 부담 없이 굉장히 쉽게 데리고 오는데, 실제로 다육이가 크게 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큰 다육이를 쉽게 볼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 주면 잎 나고 물 주면 키 크고 이런 거 보려고 초록식물들을 데리고 오는데, 다육이랑 선인장은 그 두 가지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 물을 줘도 괜찮다는,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잘못된 정보, 말들로 뭔가 관리의 편리성,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컴팩트함, 저렴한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전혀 식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입양이 되고 결국은 식물별로 돌아가고 그렇게 쉽게 소모되고 이용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도 이제 식물집사가 될 거야. 내 시간이랑 에너지랑 통장을 바쳐서 초록이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의욕이 뿜뿜한 초보 집사들에게 적합한 식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 많은 식물들을 죽여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식물 집사를 꿈꾸는 당신께 초보 집사 가이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응원의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